여러분이 무대 위에 오르고 계십니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와, 네 분이 무대 위로 오르시는데 레드카펫이 깔려있지 않은데 레드카펫을 밟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함이 돋보입니다. 우리 한석규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설경구 씨. 네,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우희 씨. 네,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네. 네 분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우상이 지난주였죠.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섹션에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감독님, 이런 반응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네. 6년 만에 차기작이라 감독님도 지금 무척이나 설레시기도 하고 기대도 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를린에서 그 뜨거웠던 하루는 어땠는지 여러분 스틸로 입수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화면에서 와, 저 앞쪽에 또 나오죠. 현장의 후끈한 열기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 천우희 씨와 설경구 씨 정말 강렬합니다. 생애 첫 베를린 국제영화제 방문이라고 들었는데 설경구 씨 어떠셨어요? 예, 저는 베를린 영화제 처음 가봤습니다. 천우희 씨 그 드레스가 워낙 강렬해서 레드 카펫과 천우희 씨 의상이 헷갈려서 막 제가 밟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렬했다. 천우희 씨는 어떠셨어요 이번에? 저도 처음 베를린 영화제에 참석해봤는데요. 영화를 보지 못한 상태로 가서 그곳에서 네, 무척 떨렸었는데 첫 시사를 영화제에서 해서 되게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GV 시간도 굉장히 뜻깊었고 좋았습니다. 한석규 씨는 아쉽게도 네. 이번엔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어떤 멀리서나마 일정 때문에. 예, 응원을 하셨을 텐데요. 그럼요, 저거 다 받고 아유, 쟤는 왜 빨간 걸 입어가지고 저렇게 배경에 묻히게 또 그랬나. 아유, 하지만 얼굴이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에요. 예뻤어요. 네,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네. 아유, 네. 진짜 빠지게 돼서 조금 섭섭도 그러니까요. 하고. 함께 하지만 가셨으면. 네, 우리 후배 두 친구들한테 제가 다 이름을 했는데 애들 썼다. 그러게. 감독님 미안해요. 선배님이 또 훈훈하게 애들 썼다. 예, 다음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맞습니다. 자, 이수진 감독님은 두 번째 장편 연출작 우상으로 세계 3대 영화제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뭐 이미 항공주로 이미 그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지만 베를린 감회가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그 이전에 항공주 때는 거의 저 혼자 영화제를 많이 다녔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한 선배님은 같이 못했지만 두 배우분들하고 같이 갔다 와서 굉장히 좀 외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 밤마다 이제 독일 맥주도 마시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는 한결 더 여유로운 영화제를 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연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킨 우상의 매력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행사 및 행사 시에 상영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라이브 촬영 및 송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 말을 잊지 못하겠네. 말잇못이네요 진짜.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예? 어떠셨나요? 기립은 내가 듣기에 다 기립 안 되는데. 근데 기립은 다 하는데 박수가 굉장히 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립 박수가 미안해. 자, 기립은 다 하지만 박수가 길었다는 걸로 정리를 해보면서 아이, 정말 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우산. 예, 아무래도 혼자만 지금 못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물정을 몰라가지고 아니 그곳에서는 느낌이 어땠습니까? 기립박수가 막 터져 나올 때 한석규 씨, 어땠어 경우? 한석규 씨? 예, 설경구 씨 어떠셨습니까? 우리만 아, 뵀어? 네? 예? 우리만 아니요, 다른 영화를 못 봐서 다 기립했는지 모르고 뭐 깐느 같은 그런 기립은 사실 아니고요.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Q&A를 GV를 하는 바람에 근데 뭐 그 사실 영화제 제가 많이는 다니지 않아봤지만 그 관객들이 정말 안 좋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그 상영 중간에 그냥 뭐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퇴장을 하거든요. 냉정하게. 근데 저희 영화는 뭐 다행히 몇 분이 나가셨는데 뭐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오셨는데. 화장실이셨어요. 예. 예. 그래서 꽤 몰입도 있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일단 안심을 했죠. 예. 그 느낌 그게 전달이 중요하고.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과연 우상은 어떤 영화인지, 왜 그렇게 모두가 몰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감독님 우상 어떤 영화입니까? 네, 우상이라는 영화는 이 영화 안에는 이제 우상을 쫓는 남자가 있고 또 본인이 그렇게 갖고 싶고 찾으려고 했던 것이 헛것이었구나를 깨닫는 한 남자가 있고 또 그런 것조차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하지만 가장 이 영화 안에서 파워풀하고 무서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우상을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시나리오를 쓴 거는 참 오래됐습니다. 한 13년 전이었던 것 같고 항공주를 하기 훨씬 전이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잘 안 돼서 항공주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손은 계속 우상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자 그 시작점이 어딜까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꼭 해야만 하는 이야기, 우상이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상 정말 캐스팅 단계부터 특별한 만남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첫 만남을 스틸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투샷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투샷을 오래 기다렸습니까?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온 두 분의 첫 만남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석규 씨, 네. 설경구 씨의 첫인상 어땠습니까? 그냥 경구였지 뭘. 늘 알던. 그러면 다시 그 예전으로 가서 네. 그 알던 우리의 경구 설경구 씨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경구. 네, 그건 이제 예전에 분위기를 조금 저거하려고 제가 농담을 좀 많이 하는데요. 사람은 우리 경구 오래 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네, 사람한테는 뭐 변하지 않는다. 그게 더 좋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시겠지만 우리 직업, 우리 액터 연기자라는 이 직업이 워낙 이렇게 부침이 심하니까 이렇게 경구를 본 지도 지금 20여 년이 됐죠. 그렇죠. 네, 근데 맨 처음 봤을 때 모습이나 이번에 드디어 같이 작품을 했을 때 봤을 때 모습이나 이렇게 한결같은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참 좋은 친구구나. 네, 그야말로 네. 한결 경구 그러면요 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우리 설경구 씨는 한석규 씨의 첫인상 기억납니까? 뭐 숙형님이야 뭐 제가 영화 거의 처음 막 시작할 때 한국 영화를 홀로 짊어지고 진짜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온리 한석규였던 시절이어가지고 우리의 우상. 예, 네.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저뿐만 아니고 영화를 하는 또 연기를 하는 모든 배우들의 우상이었을 겁니다. 진짜로. 너보다 한 아. 4, 5년 예. 빨란 건데. 근데 그 이 체감하는 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직접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뭐 사석에서도 뵙고 했는데, 글쎄 제가 한석규라는 그 이름 석자를 뭐 제가 평가하고 뭐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석규는 역시 한석규였다라는. 예. 한석규는 한석규였다. 그 말로 모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 장인 두 분이신데 그 시너지 굉장히 폭발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함께 연기하시면서. 글쎄 저는 그 한석규 선배님이랑 같이 붙는 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각자의 영역이 있고 또 천우희 씨 영역이 있고 한석규 선배님 영역이 있어서 그게 또 감독님이 잘 버무렸었고 또 가끔 형님 이렇게 현장에서 뵈면 뭐 여전히 그 후배랑 같이 연기하시면서도 그 배려 그리고 유연한 게 있으세요. 되게 흐르듯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성질이 상당히 급하고 막 한데 그걸 많이 이렇게 눌러주셨어요. 형님이 없었으면 제가 사고를 매번 쳤었을 수도 있는. 항상 중심을 잡아주셨다. 예, 중심 예. 잡아주셔서. 예. 글쎄요. 네, 그냥 우리들만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는 영화 현장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네, 아주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극도로 이렇게 예민해지는 그러지. 그런 네. 일들도 많았죠. 네, 그리고 한겨울을 또 관통해서 찍었기 때문에 뭐 날씨도 그랬고 그랬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예민해지고 있고 이랬을 때 뭐 저도 예민해져 있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도 후배들 이렇게 야야야 우리 뭐 이랬던 거 있고 두 분의 호흡. 그러네요. 예. 네, 아쉬웠던 점은 뭐 우리 경구가 얘기했다시피 각자 약간 그 맡은 파트 분들이 있어서 합은 많이 못 맞췄어요.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그 각자 맡은 파트를 얼마나 또 강렬하게 그 밸런스를 어마어마하게 맞춰주셨을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속 두 번째 스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흡은 어떤가요? 만나보시죠. 두 분이 다시 만났습니다. 두 번째 인연 바로 이수진 감독님과 천우희 씨입니다. 항공주에서 첫 호흡을 맞추셨었고 천우희 씨는 항공주로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만큼 정말 이수진 감독님과의 재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감독님의 차기작을 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뭐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그냥 관객으로서 팬이기 때문에 네. 근데 항공주에 이어서 우상을 제가 시나리오를 저한테 건네주셨을 때 정말 저는 되게 감격스러웠었어요. 왜냐면 정말 말씀대로 이게 항공주 덕분에 제가 어떤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독님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컸었고 그리고 우상의 캐릭터도 굉장히 좀 욕심이 많이 났었어요. 연기적으로. 그래서 우상 하기 전에 굉장히 열의가 막 불탔었죠. 네, 설레기도 했었고. 정말 기대돼요. 감독님, 그 항공주에서 천우희 배우의 새로운 얼굴을 재발견하셨는데 이번 우상에서도 또 색다른 얼굴을 기대해도 될까요? 네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해도 된다라고 지금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천우희 씨의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이 스크린에서 우리 볼 수 있을지 기대를 보면서 우상에서는 사실 천우희 씨뿐만이 아니라 한석규 씨와 설경구 씨의 색다른 얼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의 파격 연기 변신 스틸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틸 만나보시죠. 이 스틸 한 장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감이 느껴지죠. 한석규 씨가 연기한 구명회 어떤 인물입니까? 나쁜 놈이죠. 네. 네, 구명의 직업은 이제
가상의 어떤 도시. 우리가 뭘 양산이라고 그랬나요? 시를 뭘 하나 정했었는데 양산이었던 것 같아요. 창산. 아 창산. 예. 창산. 어느 그냥 이렇게 지명은 뭐 어디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도의원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직업은 정치인이지만 역시나 프로 정치인은 아니에요. 한의대를 나왔죠. 네. 네, 한의사인데 어떤 뭐 좀 이렇게 지명도를 얻으면서 그런 걸로 해서 정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지사를 꿈꾸고 아마 정치적인 야망은 도지사 다음에 또 뭔 꿈을 또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답을 해드려야 좋은 답일까? 구명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야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럼 그 그래서- 질문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요. 그런 대답을 준비했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 꼭 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던 답이 제가 예전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쇠가 본디 쇠였는데 남은 건 녹분이더라. 뭐 이런 슬프네요. 나나 뭐인데 바로 구명회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쇠로 출발을 했지만 이 쇠가 어떤 과정을 갖추면 아주 좋은 검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명검, 천하제일검. 가지고 있는 꿈은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검을 꿈꾸는 그런 친구지만 결국은 남은 건 그냥 흉물스러운 녹덩어리로 남는다. 뭐 이런 인물, 그런 인물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릇된 욕심과 야망, 네. 너무도 다른 양면성을 연계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구명에는 어떤 우상을 쫓는 인물입니까? 구명회가 쫓는 우상. 그 이제 좀 전에 말하듯이 그걸 제가 검으로 표현했잖아요. 명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연기자잖아요. 네. 근데 저도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연기라는 일을 평생을 매달리고 싶지. 그게 왜 매달리냐 하니까 저도 검을 가른 거구나. 뭔가 이렇게 한 번에 뵐 수 있는 그런 명검을 내가 갖고 싶어? 아니 갖고 싶다.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는 검을 간다고 맨날 갈아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녹덩어리 같아가지고 그냥 흉물스러운 검, 쇠도 다 잊어버리고 남은 건 그냥 뻘겋게 녹슨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구명회라는 인물은 자기는 간다고 열심히 갈지만 결국에는 남은 건 그냥 아주 흉물스러운 괴물이 녹덩어리 뻘건 그런 인물이 된 거구나 그런 지금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는 왜냐하면 대답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 짧은 명강의를 들은 그런 아이고,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쉬셔도 되겠어요. 예. 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한석규 씨.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 눈빛 좀 보십시오. 설경구 씨가 맡은 중식 어떤 캐릭터입니까? 뭐그 보통 자료에는 그 뭐 사고로 아들을 잃고 그 진실을 파헤쳐가는 사내라고 뭐 보도 자료에는 있었는데 네. 그 구명회라는 인물이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인이고 또 천우희 씨가 맡은 그 련화라는 인물은 구명회는 막 드러나야 되는 인기를 얻어야 되는 인물이고 그 천우희 씨가 맡은 련화는 숨어 있어야 되는 겉으로 이렇게 다 들여다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라면 유중식은 되게 평범하게 살았던 아들과 장애를 가진 아들과 평범하게 그들만의 재미를 느끼면서 물론
저희 부자지간도 뭐 대중 앞에 이렇게 나서면서 이렇게 살았던 집은 아니지만 그 나름 둘만의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살았던 그 와중에 이제 아들이 사고를 잃게 되고 그 사고의 원인 그걸 다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쫓다가 결국은 그게 또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 중식이라는 인물이 그 이름 자체가 좀 재밌어서 감독님한테 왜 중식이에요? 점심 그랬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맞대요. 아 진짜요? 조식, 중식, 석식. 석식? 예, 그래서 허겁지겁 급하게 여유 없이 먹는 점심 그게 중식 같아요. 아, 그러면은 삼형제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누나가 있어요. 동숙이라는 누나. 예. 그 누나도 좀 덜 떨어진 누나인데, 예, 저희 주변에는 다 중식 주변에는 그 잠깐 다 모질아요. 그 저를 서포트해주는 변호사나 형사도 조금 좀 떨어지고 예, 좀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따뜻한 분들이 나오시는군요. 저희 아들 부남이는 그 제 성이 유씨입니다. 유씨. 예. 유중식. 예. 네. 아들 이름은 유부남.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강렬한 게 무엇보다 강렬한 게 샛노란 머리거든요. 데뷔 이래 가장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렇게 샛노란 머리를 중식이 하고 있는. 아들의 머리가 노랗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체감도 있고 그 또 부성애겠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지능이 낮은 성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 머리 색깔로 서로 통일감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진한 부성애가 느껴지는 대목인데 그러면 중식이 쫓는 우상은 아들인가요? 혈육이겠죠, 혈육. 혈육. 근데 그것을 처음부터 가졌던 우상은 아닌데 영화가 진행되는 순간 그 혈육에 대한 집착이 갑자기 생기면서 예,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했었죠. 예. 각자의 우상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천우희 씨의 스틸 만나보시죠. 네, 정말 스크린에서 보는 천우희 씨의 모습 중에 역대급 변신인 것 같은데요. 정말 베일에 쌓인 최련화. 얼굴이 안 보여? 자, 지금 그쵸? 얼굴이 희미한데 최련화 어떤 인물입니까, 우희 씨? 네. 저 이제 중식의 아들과 함께 사고 당일날 같이 있었던 여인으로 나오고요. 네, 그런데 사고 이후에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한. 네, 아주 미스테리하고 두 분의 저를 찾게 돼요. 어떤 각자의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양면적인 인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금해졌어요. 련화는 어떤 우상을 가지려고 하는 건지. 저는 려나라는 캐릭터는 우상조차 가질 수가 없는 인물로 나오고요. 기본적인 뭐 평범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조차 어려운 사람이고, 그래서 더욱더 극단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지금 그냥 말씀만 들어도 정말 미스테리한데요. 예고편에서도 아주 짧지만 강렬한 임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대사 한마디로 그냥 입은 아니대요. 그 정말 이런 변신을 결심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어떤 점에 끌리셨나요? 일단은 뭐 감독님의 작품이기 그것만으로도?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선택하게 되었고, 일단은 겁은 많이 났었어요. 이 대본을 보자마자 제가 감독님한테 그랬거든요. 아마 전무후무한 캐릭터인 것 같다. 남녀를 통틀어서. 그래서 제가 좀 겁이 났었는데, 저도 제가 저의 새로운 모습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감독님과 한 공주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저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실지 그게 좀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또 도전이네요. 네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서로 각기 다른 우상을 쫓는 세 캐릭터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점점 예, 이야기도 궁금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진 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닌 이 네 분의 우상은 누굴지 또는 뭘지, 현재도 좋고 예전부터 있었던 우상이 있다면 한석규 씨의 우상은 확 떠오르는 게 제 어머니네. 어머니. 네. 지금 갑작스럽게 받은 질문이거든 네. 사실. 원래 갑작스럽게 받았을 때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어머님 특히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부모님이 생각이 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제 어머니를 저의 우상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긴 해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좋은 영이라는 어떤 이미 그런 느낌으로의 단어. 하지만 또 그 반대는 또 부정적인 의미, 우상화, 뭐 어리석은 형상, 뭐 이런 뭐 해가지고. 근데 긍정적 의미로서의 우상은 그러네요. 저는 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왜냐하면 저의 이런 신체와 지금 이렇게 제가 이게 떠드는 이런 말들, 그리고 이런 생각, 저의 어떤 인격. 예. 네네 이런 뭐 뭐 이게 가치관이건 인생관이건 뭐 경제관이건 그런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머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요, 예. 매도 많이 맞았죠. 네, 그 얘기는 예, 다음에 그 전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예, 아주 좋았거든요. 설경구 씨. 글쎄 저는 제 우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조금 전에는 영화에서처럼 한석규 씨라고. 아니요 그거는 배우로서 예. 저희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배우들 우상이었고 예, 한석규 형입니다. 네, 그렇지. 아주 훈훈합니다. 아유, 요 이렇게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맹목적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저의 우상이라고 하면 저도 이제 형님이 말씀하실 때 갑자기 잠깐 고민했었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연기라는 일이 좀 맹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계도 느끼면서 좌절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애처럼 너무 좋아하고 또 안 되면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괴로워하고 그게 참 연기라는 게 제 인생에 너무 많이 지금 어느 순간 뒤 나이를 먹어도 똑같은 게 아니고 더 크게 전에는 좀 뭣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했었다면 나이 먹으면서 더 힘들어지는 게 그런 한계와 또 포기하고 싶고 뭐 또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또 죽고 싶고 뭐 그런 걸 주는 게 저 인생의 좀 연기였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연기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예, 우리 또 아직도 선배님들의 해결이 안 되는 연기. 아주 진솔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우희 씨는 어떻습니까? 우상. 저도 막 우상이란 걸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연기인 것 같아요. 뭔가 맹목적이고 극단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꿈을 이루는 건데 완벽한 연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가끔은 본질적으로 잃고 그냥 맹목적으로 바뀌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에 여쭤볼 걸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하지만 어머님이 얼마나 예,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연을 하시겠다고요? 아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경구나 우리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비슷하죠. 하지만 뭐 제가 뭐 빨라봐야 뭐 5년 10년밖에 더 연기를 일찍 한 그런 입장이죠. 비슷하지 뭐 다 동료죠. 근데 우리 연기자들이 얼마나 이 연기에 그렇게 애를 쓰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냥 우리는 그냥 정성을 다해서 꾸준히 하는 것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또 우리 민식이 형님하고 또 뭐
작업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냥 정성을 다해서 애를 쓰는 거구나. 그랬을 때 이번에 영화 찍으면서 우리 우희 같은 경우에 좀 섬찟한 촬영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그 제가 이제 그 우희 그 연화라는 연화? 친구한테 이렇게 뭐 해를 가하려고 이렇게 발톱 그 엄지발가락 발톱 사이에 이렇게 주사를 찔러 넣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없애려고 약물을 주입하는. 근데 이제 이게 다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주사기란 말이야. 이렇게 쿡 찌르면 이게 주사기가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진짜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난 몰랐지. 거기다가 또 이렇게 안경도 벗고 이랬으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안경도 벗은 장면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주사기가 이렇게 약속된 대로 들어가겠거냐고 했는데 뭐 애가 봐라 그래. 그래가지고 야 얘가 아주 리액션을 리얼하게 하는구나. 혼신의 힘을. 예. 아니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 장난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진짜 여러분 큰일 날 상상을 뻔했네요. 해보세요. 저도 우희의 리액션을 받으면서 이야 저도 몰입을 한다고 하는 거지. 그럼 모르는 상황이시니까. 그 몰입이란 단어를 참 싫어하는데 하여튼 저도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발버둥 치는 발을 잡고서 이제 더 찔러 넣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우희가 으악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면 NG인데 얘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어찌 보면 정말 위험천만한. 예, 지금 아 너무 스포일러를 예. 그만하라 그러네. 사실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상황처럼 지금 이제 스포가 좀 됐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예.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이 연기자들이 이렇게 좀 미련할 정도로 그 연기라는 일에 애쓰고 자기의 그거를 거기다 다 담아내려고 그냥 정성을 들여서 애를 쓸 뿐이죠. 그러니까 늘 그거에 대해서 또 괴로워하고 자학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의미로서 왜냐하면 매 순간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 그 매초 매분 매 시간 다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아마 스크린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이 될 거라 믿고요. 조금 전에 한석규 선배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장면은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아유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자, 이미 충분히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님. 예. 네. 자, 그 다음 얘기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언론 시사회 이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런 열정, 이런 혼신, 과연 현장은 어땠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남달랐던 현장, 제가 우상의 촬영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우상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대단한 현장이었네요. 6개월의 촬영 동안 서로에게 아마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누굽니까? 현장에서 오갔던 말들을 제가 쏙쏙 다 수집을 해왔거든요. 네, 이름하여 코멘트 토크. 제가 입수한 코멘트와 그 주인공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코멘트 누가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주시죠. 엄청난 설렘. 이건 바로 천우희 씨가 남긴 코멘트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희 씨, 네. 한석규 씨 그리고 설경구 씨와 함께 연기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엄청나게 설레셨다고요. 그렇죠. 선배님은 한국에서 두 분 다 약간 연기 신으로 그렇죠. 우리는 선배님을 한 작품에서 두 분을 뵙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그분들과 선배님 두 분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영광이었는데 그냥 영화를 보는 그냥 관객 입장에서도 두 분의 조합은 드물기도 했고 처음이기도 해서 아 이거는 그냥 영화가 만들어지기만 해도 역대급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하는 천우희 씨도 그런 생각이. 그럼요. 네. 자, 그렇다면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캐스팅을 성사시킨 이수진 감독님. 캐스팅이 다 되고 나서 우리 감독님도 굉장히 설레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네, 굉장히 설렜고요. 우선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든든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한참 선배님 두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엄청난 준비를 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천우희 배우 같은 경우에도 두 분에 대한 팬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절대 밀리지 않는 또 선배님들하고에 있어서도 어떤 굉장히 당당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영화 안에서 이 세 분의 조화가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너무 기대돼요. 세 분의 엄청난 앙상블 기대를 해보면서 자 그러면 직접 3월에 극장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다음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자극을 주는 동료들. 정말 이 얘기는 모두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분이 하셨을까요? 쉽게 유추해내기가 어려운데 이 코멘트의 주인공은 바로 한석규 씨입니다. 네, 나에게 제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나에게 자극을 주는 동료들. 이상하다.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엄청난 연기 시너지가 있었을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네. 하는데 어떠셨나요? 함께 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관객이 돼서 여러분들을 뭐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다들 노트북에 이렇게 시선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시대가 달라진 거겠죠. 지금 이렇게 화면의 시대인가? 스마트폰 아니면 뭐 노트북이든 영화도 화면이네요. 좀 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이순신 감독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관객으로서 이 우상이라는 영화를 20대 때 학생 때 봤다면 야 진짜 어떻게 봤을까? 저는 아직 완성된 영화를 아직 못 봤죠. 아끼고 있어요. 좀 나중에 아껴서 이제 혼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아마 20대 때 이 우상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참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아주 그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영화를 맹렬하게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네 학생 때 영화를 맹렬하게 봤는데 이번에 같이 출연하신 김명권 선배님이 있어요. 아까 엔딩 대사 때 예수여 뭐 이렇게 그런 대사를 하신 선배님인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바보 선언이라는 영화를 아까 이순신 감독님하고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보 선언이라는 영화를 대학교 때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영화를. 그래서 한 3번 이상을 극장에서 그것도 돈 내고 봤는데 왜냐하면 그 영화가 주는 그 바보 선언이라는 영화의 어떤 주제 소재가 굉장히 이렇게 사회를 뭔가 비판하는 뭔가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던 영화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우화적으로 동화처럼 영화를 그렸죠. 지금 근데 우상이라는 영화도 바로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회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 또 말이 길어지네 내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은 그때 80년대 중반의 영화를 그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었겠구나. 검열 뭐 이런 거. 저는 학생으로서 그런 건 잘 생각 못하고 생각은 했어요. 그 바보 선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야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밖에 못 만드는구나. 이렇게 우화적으로 동화처럼 이따밖에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분노심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때처럼 우화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번에 우상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다 보여주는 예, 거지. 직접적으로. 예.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안 만드는 건가, 못 만드는 건가.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네, 이런 생각도 드네. 그래서 좀 마음에 그래서 울적했죠. 네, 지금 그런 많은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은 하여튼 좋았어요. 하지만 우상을 통해서 그리고 네. 이 세 분의 연기 시너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관객분들에게 아주 굵직한 화두를 맞습니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한 연기자지만 그런 갈증을 풀어낸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네요. 이 그러니까 자극을 주는 동료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극을 주는 영화가 될 수 있겠네요. 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코멘트 만나보시죠.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배우들. 이거는 설경구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석규, 천우희 씨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되는 배우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이 자리가 자리니만큼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배우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별명이라도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한마디로 안 되고. 그럼 두 마디라도 예, 길어집니다. 진짜 내가 너무 길게 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야말로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다. 이번에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느껴졌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표현을 할 수 없다. 그게 또 하나의 표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채로운 배우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멘트 만나보시죠. 한석규는 침이다. 설경구는 복서다. 천우희는 보석이다. 제작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감독님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한 선배님은 이 전체를 보세요. 항상 숲을 본다. 그 가끔은 제작자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선배님하고 좀 많이 유사한데 그 전날부터 내일 준비 촬영할 거에 대해서 여러 복귀를 하고 굉장히 긴장을 한 상태로 현장으로 오는데 한 선배님만 만나게 되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그 긴장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굉장히 유연하게 해주시는. 그렇죠. 네, 한 선배님은 연기를 하실 때 보면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면서 거기에 맥을 딱딱 잘 짚으시고. 아우르시면서. 네, 그리고 그 제가 그 인터뷰에도 말을 했지만 어느샌가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연기를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리고 설경구 설 선배님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숙소에서 현장에 올 때부터 이미 그 캐릭터의 마음과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정말 바로 링 위로 올라가도 될 만큼의 그런 준비를 도끼가 바짝 오른 모습으로 현장에 오시고 기교나 기술을 부리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작은 거부터 뭐 큰 거, 작은 거, 사소한 단지 걸음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걸 진짜로 하시는 전공법으로.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심. 천우희 배우는 저랑은 두 번째 작품인데 한공주라는 작업은 이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작업이었어요. 반면에 우상이라는 작업은 촬영이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또 촬영 기간, 또 촬영이 끝나고의 기간, 천우희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한공주라는 영화가 끝나고 한 4년, 5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이 배우가 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천우희가 아니었으면 과연 일어나라는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끈끈한 믿음, 애정 그리고 동료애가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조합, 이분들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조합입니다. 자, 우상이 사실 더 궁금해지고 더 많은 걸 여쭙고 싶지만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십니까? 네, 여기 중앙에서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언플러그드 바바 에디터 김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배우 한석규 씨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 영화 우상 속에서 구명에는 아까 녹순쇠와 검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우상만을 쫓는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구명의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본인은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와 그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명회를 연기하시면서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대답하면 더 길어지는데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제 대답을 예,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자님? 예. 대화라는 거 제가 이건 직업을 떠나서 드리는 말인데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그리고 말을 한다. 왜냐하면 제가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연기자는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또 말을 떠들잖아요. 도대체 왜 인간은 말을 하게 됐을까? 이러면 말 때문에 이 말이라는 지옥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또 말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양면성 이 작품을 하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관객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가? 영화 시나리오 맨 처음에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했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했을 때 살면서 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구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 작품을 해야 되나? 저 작품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녁을 이걸 먹어야 돼, 저걸 먹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에 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아는 그런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지. 그러면 과연 그 선택의 결정을 기준은 뭐로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요. 이제 내 자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얘들아, 아빠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보니 이러이러한 순간이 오더라. 그럼 그때 기준은 뭐로 정할 거냐 이거지. 그때 어떤 기준으로 네가 선택을 하거라. 그걸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그 기준을 뭐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관객분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인물들 뿐이에요. 네,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선택의 결정을 안 한 인물들의 총 집합소의 그 인물들의 덩어리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국을 맞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이 올바른 선택만 했어도 이야기는 진행이 안 되고 잘 됐을 텐데. 그랬을 때 바로 그 점을 우리 관객분들이 이 우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메시지인 거죠. 좋겠다는 바람이죠. 뭐. 네,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데 그때 중심이 바로 서지 않고 늘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또 이중성을 갖는 게 인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중앙으로 왼쪽 먼저 가고 기자님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슬럽 김지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이수진 감독님에게 질문을 할게요. 네. 영화가 우상을 쫓는 남자들과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그리는 건라고 이해를 했는데 제목을 우상이라고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네, 우상이라는 의미가 이제 이 영화 안에서 제목의 의미가 사전적 의미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개인이 이루고 싶은 꿈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맹목적으로 바뀌면은 그것 또한 저는 하나의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목을 우상이라고 지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중앙 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의 성선혜 기자이고요. 네. 서경구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올해 공개를 앞둔 작품이 여럿인데 우상이 그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로서도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어떤 화두를 배우로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상이 관객에게 어떻게 다가갔으면 하시는지 바람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작년에는 개봉작이 없었고요. 예, 그 한 17개월, 18개월 만에 개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재작년이었습니다. 예, 재작년 가을 개봉하고 이제 3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글쎄요, 참 첩첩합니다. 예, 이게 또 개봉이 좀 몰릴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또 제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선택을 했고 그 작품들이 또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이 필요한 영화고 또 그냥 마냥 오락 영화만 찍은 게 아니고 또 공감을 또 끌어내야 하는 영화를 찍었던 것 같기 때문에 착잡하기보다는 좀 기대도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네. 우상이 이제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 영화인데 이 우상이 올해 스타트인 만큼 좋은 성과를 얻고 그리고 참 우상이란 영화가 정말 징그럽게 찍은 영화입니다. 예. 진짜 온갖 정성을 다 버무려서 우리 이수진 감독님이 지금도 후반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개봉 전날까지 후반 작업을 할 거다. 끝까지 매달릴 거다. 라는 말씀에 저는 감명받고 있는데 이런 한씬 한씬이 우리 관객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돼서 저희들의 노력이 좀 전달이 돼서 많이 공감도 하시고 또 널리 좀 퍼졌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람과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설경구 씨 화두는 공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오늘 질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자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천우희 배우님과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우희 배우님은 곡성이나 손님 등 뭔가 파격적인 그런 배역의 중심에 서셨는데요. 이번 작품도 역시 약간 그런 미스터리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연기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경구 배우님은 역할 설명을 보니까 사고로 억울하게 아들을 잃자 모든 것을 걸고 사건의 실체를 쫓아가는 유중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들을 억울하게 잃는다, 모든 것을 걸고 사건의 실체를 쫓는다, 이런 점이 좀 배우가 가진 뜨거움을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로 연기에 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건 하나는 가벼운 질문인데 이번에 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제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초청 받으셨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 베를린 영화제까지 해서 세계 3대 영화제를 초청받는 기록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짤막한 소감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먼저 천우희 씨 이번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그러게 제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인물을 그동안 많이 맡게 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좀 궁금하고 제 이미지가 어떤 느낌이 그런 조금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이미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전의 곡성이나 손님과는 또 다른 결의 인물이고요. 일단 전 려나라는 캐릭터가 비밀에 쌓여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제가 영화에서 조금은 항상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같긴 한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려나는 특히나 생존에 대한 그 본능에 대한 게 충실한 그런 인물이고 또 그거를 갈구하는 인물인데 일단 보여지는 걸로는 이제 외부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발산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또 캐릭터들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생존 본능에 충실한 려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씨 오늘 어떤 자세로 임하셨는지. 예, 그 문장으로 보면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인데요. 제 이름이 유중식이고 아들 이름이 유부남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유부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주 뭐 당연히 유부남이 되는데 그런 소박감 장애를 가지게 되고 그 소박감이 그 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절절함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중식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 감독님이랑도 촬영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구명애와 려나는 자기 인생을 돌파해 나가는 인물이라면은 유중식은 듣는 인물이더라고요. 리액션을 하는 인물. 메인 배우가 리액션하기도 참 리액션을 하는 배우가 메인 배우를 하는 것도 좀 드문 경우기도 한데 그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서 잃은 아들의 그 현장도 가보고 하나 유중식은 항상 그 다 처리가 된 후에 뭐 항상 거기를 들리는 것 같아요. 한 발 늦고 뒤에 가고 앞서서 못 가는 인물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중간에 어떤 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게 허상인 줄 알았을 때 또 그 인물이 마지막에 저는 이 세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큰 깨달음을 하나 얻는 인물이 유중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유중식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대단하게 뭐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인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야말로 평범하게 접근을 했다. 세계 3대 영화제 모두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베니스 영화제는 그 오아시스랑 그 전수일 감독님 그 새는 표곡선을 그린다가 초청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칸느와 베를린만 가고 베니스는 초청을 받았으나 가지 못했는데, 네 영화제는 뭐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평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같이 공감 얘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같은 나라는 다 틀리지만 서로 작품 하나 갖고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늘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고요. 네, 혹시 또 마지막 질문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 네. 저는 천호희 씨께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그 한석규 배우님과 설경구 배우님과 함께할 생각에 좀 설렜다고 하셨는데 직접 호흡을 맞춰보셨으니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저는 뭐 아까 자극을 받았다기보다 그냥 배우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선배님들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궁금했었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분위기였었어요. 왜냐면 선배님 두 분은 워낙 오래전부터 아셨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잘 따라가야지 싶었는데 심적으로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됐었나 봐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 제가 이 선배님들의 누가 안 되게 저도 한 축을 맡고 있고 그만큼의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정말 연기하기 몰입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저는 정말 막 안간힘을 쓰면서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선배님 두 분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촉촉촉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진짜 이게 이 선배님 두 분의 내공과 그 재능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감탄했고 좀 많이 본받고 싶었던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팬의 한 사람으로서 예. 또 저는 천우희 씨, 반대인데요. 저 천우희 씨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왜, 이 사람 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저는 똥줄 타 죽겠는데 해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천우희 씨한테 뭐 속경님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천우희 씨한테 참 많이 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진짜. 보니까 진짜 서로 아주 기분 좋은 짜릿한 자극들을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 질문. 네 안녕하세요. 예, 축제뉴스의 김종태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작 보고니까 제작 관련해서 좀 감독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작 보면 제작사하고 공동 제작이 한 3개 정도 회사가 나오는데요. 이 제작사의 관계가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이 한 회사에 제가 좀 주식을 좀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저도 좀 파악이 안 되고요. 제가 투자하지 않은 회사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상업성을 위해서 손익분기점 관객 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면 그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고 또 이제 제공 배급 회사에는 CV하고 스크린 속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많이 이거는 뭐 답변 안 하셔야 되는데 배우들의 인센티브는 관객 수 몇 명 정도까지 되시는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간 에코노미에서 지금 아닙니다. 오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감독님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뭐 아마 주식은 바른손 쪽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 뭐 그 메인 제작사는 이제 리 공동체 영화사라는 저 항공주를 제작한 제작사고요. 그리고 공동 제작한 플룩스 주 바른손 안은미 대표님이 있는 거기와 공동 제작이 거고요. 손익분기는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0만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왜냐하면 또 어찌 보면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동안 처음 받아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없으시면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님 주식 손해 보지 않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석규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하셔야 돼요. 이 끝인사는 하셔야죠. 저 먼저 하고 석규 형님이 마무리. 자, 그러면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감독님부터. 네, 제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새 배우하고 그리고 이 새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 영화에 굉장히 좋은 조연 배우들과 단역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스태프들과 배우분들과 함께 긴 시간 노력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새 배우분들하고 같이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우희 씨. 네, 저도 우상이란 작품이 저한테는 좀 많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화이고요. 선배님 두 분과 그리고 감독님까지 많은 힘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걸 얻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 관객분들한테도 좀 뭐랄까 많은 여운을 남기는 좋은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경구 씨. 예, 저희 영화가 뭐 드디어 3월에 개봉을 하는데 저는 그 베를린에서 천우희 씨랑 봤습니다. 예. 그 뭐 한 동작 한 동작 정성을 다한 연출이었던 것 같고 그 저는 뭐 천우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좀 여운이 좀 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영화 보시고 저희 영화 기대해 주시고 또 개봉하면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같이 또 같은 여운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개봉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석규 씨 마이크를 아예 놓으셨는데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진짜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예. 들죠. 영화가 뭔가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영화. 영화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객들은 영화를 왜 좋아하나? 뭔가 훔쳐봐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영화 여러분들 그런 걸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로 뭘 할 수 있나? 이 한석규 씨의 이런 고민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진짜요? 그럼요. 병신 같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고민이 한국 영화의 발전을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라도 더 디테일하게 연기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감사합니다. 바람컨대 뭐 하여튼 네. 우상이라는 영화는 저희가 이왕 떠들었으니까 마지막을 마이크를 제가 잡았으니까 제작 기간이 길었어요. 일단은 온 정성 아까 저희가 연기자로서 정성을 다할 뿐이다. 연출자도 마찬가지겠죠. 제작사도 마찬가지일 테고 영화 아까 감독님이 뭐 저는 뭐 이렇게 넓게 본다, 많이 본다. 뭐 근데 물론 경험이 뭐 좀 있어서 이제 20개 좀 넘게. 근데 하여튼 이 우상이라는 영화는 2019년 현재 그래도 영화 좀 저희 그냥 정성을 다한 영화였다.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감사합니다. 2019년 정성을 다한 영화 우상. 오늘 정성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